지난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여동생을 토막살인한 오빠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서울 마포구의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누군가가 또 한 번 낙서를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국내외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해외 사건 사고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엽기적인 토막살인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로마의 부촌으로 꼽히는 파리올리 지구 인근인데요. 이제 공원 인근의 쓰레기통 주변에 경찰들이 모여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사건이 알려진 것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어젯밤 무렵입니다. 예. 이곳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절단된 사람의 다리가 나온 건데요. 한 노숙자가 쓰레기통을 열었다가 선물 포장용 끈으로 묶인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제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한 남성이 무언가를 버리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오빠가 그 용의자로 지목됐고 결국 자백을 받아서 체포했습니다. 예. 경찰은 이 남성이 동생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다툼이 생겼고 이것이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 남매가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인근 쓰레기통에서 사체의 다른 부분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최악의 참사로 꼽히는 시에라리온 산사태의 희생자가 더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는 14일에 그 서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의 수도인 프리타운 인근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아직까지도 수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시신 수습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가 400여 명으로 늘었는데요. 그 현재까지 실종자만 600여 명에 육박해서 최대 1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거나 실종된 상황입니다. 시에라리온 정부는 그 현지 시간 16일부터 7일간 국가 애도의 날로 정하고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는데요. 이제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예. 빨리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 표지석에 누군가 또 낙서를 하고 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면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도서관인데요. 보시면 이게 표지석이 천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안쪽을 열어보면 누군가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제 현장 감식에 나서서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천을 덮어놓은 모습입니다. 네.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그 표지석에 누군가가 낙서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예. 그 지난 8일 새벽에도 누군가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을 적은 것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한 차례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무언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현장에 있던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씨인 박을 한자로 적은 것 같은 형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제 2번 낙서가 있었는데 2개 다 붉은색 같은 스프레이가 사용된 만큼 경찰은 동일 인물의 송행인 것으로 보고 일단 주변 CCTV를 확보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이제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 창문으로 보면은 그 휘뿌연 연기가 지금 솟아오르고 있고요. 그 문을 열어보면은 안쪽도 연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 주민들이 그 소방대원의 안내를 받아서 대피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그 서울 노원구의 한 사우나에서 불이 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건물 내부에 있던 6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불은 30분 만에 바로 꺼졌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 사우나 내부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처럼 번쩍거리면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그 경남 김해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불이 난 모습인데요. 약 10톤에 이르는 마그네슘 폐기물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면은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서 불을 끄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모래를 동원해서 또 소방차 21대와 소방관 50여 명이 동원돼서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3시간여 만에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이다 보니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그 공장 일부가 타면서 약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폭염에 도심에서 벌떼가 출현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화면을 보시면은 소방대원이 그 나무 위에서 벌집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그 봉투 속에 보면은 벌들이 잔뜩 들어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인데요. 그 초등학교에서 그 농구공만한 크기의 벌집이 발견돼서 소방대원들이 제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빠르게 제거가 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그림 보시면요. 역시 어제 화면인데요. 그 용인시 처인구에서도 이제 벌집이 발견돼서 그 제거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부산 기장군에서도 주택가에 말벌집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소방당국이 제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8월은 특히 전국적으로 주택가에 가장 많은 벌떼가 출몰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소방당국은 이제 향기가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또 어두운 색 옷은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사건 사고 소식 이소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